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요즘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종목의 하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 대형주라고 하는 종목들 카카오니 네이버니 포스코니 자동차주 할 것 없이 정말 좀 폭포수처럼, 예, 특히 제약바이오 더하고요. 거의 전 종목을 돌아가면서 급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또 건설주가 또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코리아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언제쯤 우리가 또 저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부터,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겁니다. 당장 급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려 죽일 것이다. 라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했었는지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어, 주식에 그런 격언이 있죠. 개인이 대중이 뛰어드는 시장은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그게 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라고 해요. 이게 매물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매물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부근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압도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자리가 3090에서 3200포인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는 거죠. 1, 2년, 한 2년 정도 동안 동학운동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 나라가 동학운동은 시켜놓고 대기업들의 배만 들려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LG의 상장, 기업 분할 등 대기업들이 다 분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종목 수는 굉장히 많아졌고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수급이 빵꾸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드렸죠. 지금은 하락 때 잡고 반등 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또 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저가 매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국만 지금 중국 지수 보게 되면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일본 지수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본다라면, 그래서 외국 자금이 이탈 한다라고 봤을 때면 외국인이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율이 급등을 하거나 또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크게 안 올라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 계속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일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치면서 말 그대로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왜 파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급락이 무조건 물론 금리 인상 여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들이 다 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독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마느냐. 자, 이런 이제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병력을 집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일촉즉발처럼 위기 상황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같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국내만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느냐를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려운 시기에서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달성해냈고요. 뭐 철강주들도 그렇고 실적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폭락할 정도까지의 실적 악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뭘까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 기관 수요 예측에서 1경 넘게 몰렸습니다. 1경이라고 하면 미국의 그 대차대조표 자산이 총 8조 달러입니다. 8조 8천억 달러죠. 1경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그 정도의 자금이 수요 예측에서 몰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1등이고 시가총액이 500조 자금 안 되죠. 그 2등이 하이닉스였는데 3위 이제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사둬야 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트래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펀드를 들었는데 내가 LG가 없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면 지수와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이라도 많이 담아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두 푼짜리 종목이 아니죠. 무려 1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시총이 100조 원이면요. 삼성전자의 3분의 1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살려고 한다면 특히 LG에너솔루션의 그 유동 그 주식수가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제 뭐 보호 예수가 풀리거나 락업 물량이 풀리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면 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적은 유동성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금을 많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 이게 바로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랙홀 현상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우리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란 말이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도 좀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연기금보다는 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놈이 범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저가 매수 나선다라면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상장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돈이 좀 몰릴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개인 투자가분들도 그걸 매매하기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한데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따상이 나오게 되면 시총이 150조, 200조로에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수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유통물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되면 이제 그 종목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자금이 다시 유통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이제 공모를 받으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예탁금을 확 넣을 겁니다. 그럼 예탁금이 이제 쫙 올라가겠죠. 그럼 그 중에서 다시 이제 대부분 자금들은 다시 이제 빠져나가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이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라면 지금 이 꽉 막혀 있던 수급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필요 이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회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일반 청약에 들어갔고 27일에 상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런 어떤 힘든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다음 주 정도
그런 거를 나오면서 올라갈 때 살려면 또 늦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냥 쓸어 담아라. 일단은 분할로서 빠지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도 다음 주 초반부터 좀 추가 매수. 어차피 지금은 다 균등한 퍼센트로 다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면 시계에서 뭐 테마주 고점 나왔다가 쭉 빠진 종목이라든가 뭐 시총이 너무 작아서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라면 아마 비슷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좋아서 더 낮게 사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종목이 물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쯤 월요일쯤부터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조금씩 물량을 늘려 나간다라면 충분히 엑시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또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여기서 역회된 숄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역회된 숄드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저점 이탈시켜놓고 반등이 나왔듯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가격을 한번 이탈하면서 이 가격을 이탈하면서 2780이라던가 또는 2800포인트 초반 여기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저점하고 형성했다 하더라도 큰 수익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30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또 좀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좀 판단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전문가, 뭐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힘들죠. 외국인이라고 지금 뭐 수익 나겠습니까? 다 손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락이고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추가 매수를 언제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잘 고민을 하셔서 좀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산업, 뭐 반도체, 2차전지 장비, 그리고 폴더블, 뭐 그리고 그쪽 라인들 제일 유명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뭐 시스템이라던가 뭐 인쇄 기판 쪽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쪽에서는 또 OLED 쪽, 소재 쪽, 좋은 섹터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그런 쪽도 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반등성이 좀 크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던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철강도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좀 반등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부디 좀 손실을 많이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하락의 이유가 마무리될 때쯤이 이제 또 기회에 뭐 이게 장기적인 기회는 아니겠지만 단기적이라도 기회를 우리가 삼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모두가 힘든 그런 시장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